자, 물리학원 3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은 등속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등속 운동 어떻게 했었지? 등속 운동은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했었는데 그래프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무슨 그래프? 그렇지? 속도, 시간 그래프로 표현했었고, 두 번째, 위치 시간 그래프 두 개로 표현해 봤어요. 그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얘는 어떤 꼴로 나타났었어? 등속 운동은? 그렇지. 상수함수 꼴로 나타났죠? 위치 시간 그래프의 꼴은? 그렇죠. 1차 함수 꼴로 나타났었어. 근데 이 상수함수 꼴로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볼 게 있었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의미 있는 게 뭐였지? 그렇지, 넓이였죠. 넓이는 뭘 의미해요? 넓이는 변이를 의미했다. 오케이. 자, 그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의미하는 게 뭐가 있었지? 넓이 말고? 그렇지, 기울기가 있었죠. 기울기는 뭘 의미해요? 그렇지, 속도를 의미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등속 운동을 분석할 수 있었고, 자, 오늘 배울 거는 가속도에 대해서 배울 거야.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 가속도를 배웠으면은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하는지 그래프 표현도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저번이랑 똑같은데 프린트가 3차 시학습지예요. 3차 시학습지. 3차 시학습지가 근데 2차 시학습지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겹치는 부분은 선생님이 원래는 저번 시간에 이 가속도까지 설명하려 했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속도를 오늘 다시 하는 걸로 바꿨어.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 프린트는 보지 말고 3차 시학습지 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저번에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좀 바꿨는데 이렇게 지우고 쓰고 할게요. 보자. 가속도. 우리 가속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어디서 들어봤어요? 가속도? 가속을 낸다 뭐 이럴 때 들어봤지? 특히 자동차에서 속도를 내게 하는 그 페달 밟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악셀이라 그러죠? 그 가속도 악셀이 맞아. 보시면은 우리 정의는 어떻게 되냐? 정의는 1초 동안의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이라 되어 있는데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 키포인트야.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게 가속도야. 그럼 얘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A로 써요. 아까 그 자동차의 악셀레이트의 앞 글자 A를 딴 거야. 그럼 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정의가 아까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물체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속도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변화량을 구할 수 있어요. 저번에 변이를 구할 때,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어? 그렇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썼지. 그런데 이번에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우리는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표시법도 지금 했고, 근데 단위를 보자. 단위를 보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걸까? 아니야. 왜냐면은 봐봐, 우리 저번에도 속도 단위 계산할 때 똑같이 계산했었어. 자,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속도의 단위는 그렇지, 미터 퍼 세크죠. 시간의 단위는 뭐예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지. 그럼 계산해보자. 분자에 미터 퍼 세크 있고 분모에 세크 있으면 이 세크가 뭐로 넘어가겠지? 분자에 있는 게.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계산하는 거다. 알겠죠? 여러분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 밑에 보면 퀘스천 1번이라고 있지?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변하지 않는 운동이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왜?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등가속도라 그래가지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속도가 주기적으로 똑같이 변한다는 거야. 만약에 가속도가 여기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자.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 라는 뜻은 뭐예요? 이 뜻은 속도가 1초마다 1m/s씩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m/s 제곱 뜻은 뭘까? 마이너스 1m/s 제곱은 증가가 아니라 그렇지, 감소한다라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자.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예시 있죠? 퀘스천 2, 3, 4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같이 정지했던 자동차가, 자, 일단 여러분들 물리에서 문제 풀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걸 보는 거야. 이런 조건들. 지금 정지해 있다 했지? 여기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그림은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아, 운동의 종류도 표시해주고 있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문제의 힌트가 되는 거야. 물리에서는 문제에 항상 힌트가 있어. 자, 정지해 있으면요, 처음에 속도가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할 건데, 나중 속도가 10m/s가 된 걸 보니까 속도가 증가했네. 아, 그러면은 얘가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10초일 때 기준선 Q를 지나서 얘가 10m/s의 속력으로 통과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퀘스천 2번 0에서 10초 동안 자동차의 가속도는 물어봤네. 자, 가속도. 아까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했어? 가속도 정의 구하면 되지. 가속도 정의가 뭐야? 가속도의 정의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럼 얘 운동 몇 초 동안 했어? 그렇지, 10초 동안 했죠? 10분의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10, 처음 속도 0이니까 1m/s 제곱. 자, 단위까지 꼭 신경 써주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본 거야. 그쵸? 자, 퀘스천 3번. 5초일 때 자동차 가속도는 물어봤는데, 얘들아, 지금 퀘스천 2번 같은 경우는 0에서 10초라는 구간에서 가속도를 물어본 건데, 퀘스천 3번은 그 시간 5초일 때만 물어본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얘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에서 10초 동안 쭉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초일 때도 가속도가 1이고 2초일 때도 가속도가 1이고 5초일 때도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구간에서 계속 일정한 가속도, 즉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답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걸 더 좋아해. 하지만 여러분들 정의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자.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얘를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낼 거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y축이 뭐야? 그렇지, 가속도인 거야. 시간축은 x축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에 시간 세크,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써도 돼? 그냥 A 이렇게 써도 되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시간 T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화살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알겠죠? 그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아까 몇이었어? 가속도가 1이었죠? 그러면은 1 이렇게 적고, 몇 초 동안 운동했어? 쭉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일자로 그려주시고, 10초 동안 운동했으니까 10 이렇게 하면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그쵸? 저번 시간에는 뭔가 비슷하다. 이거 무슨 꼴이야? 그렇지, 상수함수 꼴이죠? 생각해봐. 등속 운동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상수함수 꼴이었어. 근데 얘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그러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어떤 꼴이야? 상수함수 꼴이야. 자, 그럼 유추해봐봐. 이제부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는 무슨 꼴이 나올까? 한번 보자. 자,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이거 뭐야?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여기가 y, 시간이니까 여기가 x. 그러니까 여기에 속도 y, 속도라고 적어주고요.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시간 단위 세크, 이렇게 해도 되고 V로 표시해도 된다. 둘 중 뭐 편한 걸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그냥 한글로 적어볼게.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근데 아까 조건이 있었어. 자동차가 처음 속도가 몇이었어?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이 여기인 거야. 맞지? 그러다가 1초마다 1m/s씩 증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1초 뒤에는 속도가 몇이야? 1초 뒤에는 속도가 1이에요. 그럼 2초일 때는 속도가 몇이에요? 왜 안 지워지지? 2초일 때는 속도가 2, 3초일 때는 3, 4초일 때는 4, 5초일 때는 5. 왜? 가속도가 1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쭉 그리다 보면은 10초일 때 몇? 이렇게 해서 10초일 때 10m/s인 이런 식의 1차 함수꼴의 그림이 나올 거야. 1차 함수. 저번에 등속 운동에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꼴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등 가속도 운동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꼴로 나타나네. 맞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저번 시간에 비슷하게 또 수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볼게. 뭘 유도하냐? 이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해 볼 거야. 자, 보자. 가속도의 정의는요. 가속도의 정의는 여기다 쓸게요. 가속도는 한글로 써야겠다. 가속도는 뭐분의 뭐야? 그렇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면은 가속도가 나오는데, 얘를요 양변에 시간을 곱해볼게. 즉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될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지. 자, 근데 봐봐. 가속도 그래프 볼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Y축에 있네. 시간은 X축에 있네. X축 곱하기 Y축이다. 그럼 이거 뭐가 나오지? X축 곱하기 Y축은 그래프에서 넓이잖아, 넓이.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각각 가속도 시간이니까, 즉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뭘 의미한다?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자, 다시 요 넓이가 뭘 의미한다고요? 요 넓이가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야. 자, 이거 넓이 몇이에요? 10이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10m/s 있었던 거야. 자, 봐봐. 속도의 변화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10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몇이야? 10 맞죠? 이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자, 기억할 거.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자,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도 한번 보자. 자, 지금 얘 다시 볼게.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자, 시간이 지금 X축에 있네. 이게 바로 시간이야. 즉, 얘가 X축에 있어. 그리고 속도 변화량, 아까 이거 속도 변화량이랬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의 차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다? 이 자체가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Y축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예요? 여기서 기울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뭐다?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두세요. 기울기가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속도 변화량,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된다. 알겠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있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잠깐만, 선생님 이거 다 지우고 시작하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1번,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 운동은 상수 함수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1차 함수꼴로 나타난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죠. 등속 운동에서.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또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라는 거야. 저번 시간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위치 변화량이다 라는 걸 했었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이거 하나 적읍시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뭘 의미해요?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죠. 이것도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 구하면 위치 변화량 나오지. 길기 구하면 가속도 나오지.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 자체에 속도가 표시되어 있지.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위치도 알 수 있고 속도도 알 수 있고 가속도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쌤이 그래프 그리라고 많이 할 건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은 주로 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정보가 거의 다 나와. 자, 4번.
가속도의 방향과 물체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속력이 증가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해줘. 그러면은 속력이 증가해. 반대로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반대 이면이라 돼 있지? 운동 방향이 반대이면 가속도 방향과 그럼 속력이 감소한다. 적어두세요. 이거는 우리 등가속도 운동 특징으로 다시 봅시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피세요. 자, 가속도가 0일 때, 자, 아까도 했었어요.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0이면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즉,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고, 얘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가속도의 부하 물체의 운동 상태.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일단 VT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속도가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얘는 속도가 감소하는 걸까 증가하는 걸까? 요 구간 요거를 1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이라 해보자. 1구간에선 속도가 증가해요. 맞죠? 2구간에서는 속도가 감소하지. 3구간에서 속도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쌤 마이너스로 커지니까 이거는 작아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수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기를 결정하지만 우리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방향이라 했어요. 부호는 방향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처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 것 뿐이야. 그럼 만약에 처음 운동 방향의 이 1구간이 오른쪽이었으면 2구간부터 3구간부터는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왼쪽으로 점점 빠르게 운동하는 거지. 3구간에서는. 그럼 4구간 보자. 왼쪽으로 가는데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멈추는 거야 나중에. 이해가? 요 운동을 머릿속에 기억해봐. 처음에 1구간에서는 오른쪽으로 점점 빠르게 가다가 2구간에서 점점 느려져. 하지만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어. 그러다가 다시 3구간부터는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야. 왼쪽으로 빠르게 오다가 4구간부터는 다시 천천히 와서 원래 위치대로 돌아오는 거지.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설명 다 했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속도의 부호는 1구간에서 플러스죠. 플러스가 오른쪽이면은 마이너스 왼쪽. 그러면은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고 2구간에서도 역시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 근데 이제부터는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 4구간도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속도의 증감 여부는 1구간에서 속도가 증가하고 2구간에서는 감소하죠. 그리고 3구간에서는 감소야 증가야? 증가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다시 감소하고. 자, 이거 봐봐. 속도가 증가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와 일치하는 거야. 즉, 가속도가 속도의 부호랑 일치하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감소하지? 그럼 가속도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예요. 반대라서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봐봐. 얘 기울기 봐봐.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 맞죠? 그럼 여기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왜 속도가 증가해? 속도의 부호도 마이너스니까 서로 같은 방향이라서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플러스. 그럼 속도의 부호는 반대니까 속도는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랑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다르게 말해볼게. 저번에 선생님이 속도의 부호는 뭐랑 같다 그랬어? 그렇지. 물체의 운동 방향이랑 같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돼. 물체의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의 부호가 같으면 속도가 증가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면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장난인 거 체크해 두시고, 자, 오늘 마지막인데 이거는 다 한 거야. 다 한 건데 이거를 약간 수식으로 증명해보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왜 나왔는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 공식 여러분들 그래프에 이렇게 일자로 표현해 주세요.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 그래프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얘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이때 처음 속도를 선생님은 V 처음이라 해줄게요. V 처음 속도. 그리고 이때 시간 몰라. 이때 시간 그냥 임의의 시간 T라고 하자. 그때 나중 속도는 이렇게 나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까지 따라 그렸지? 그럼 1번. 지금 1번에 여러분들 V 나중은 V 처음 더하기 AT 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닌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자, 아까 처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가속도라 그랬지. 얘는요,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프에서 기울기에서 유도된 식이야. 무슨 말이냐?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이 X축이 T죠? Y축은 길이가 나중 빼기 처음 한 게 요 길이지. 그러면 증명.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맞죠? 얘를 어떻게 한 거야? 나중 속도에 대해서 정리해 준 거야. 그러면 양변에 t 다 곱할게요. 그럼 t는 나중 빼기 처음이죠. 고로 나중 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뭐 해석하면 돼? 그래프에서 기울기 해석하면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고, 근데 우리 물리 문제집에서는 그래프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이렇게 수식으로만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리면 된다. 그래프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볼까? 2번이 더 복잡하게 생겼지? 근데 얘도 똑같아요. 방금은 기울기를 해석했으니까 이번엔 뭘 해석하면 될까? 그렇지, 넓이 해석하면 돼, 넓이. 2번은 델타 S는 이거 변이죠, 변이. 변이는 처음 속도의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 돼 있는데, 자, 이거 겁먹지 말고 그냥 넓이 구하는 거야. 얘 증명해 볼게. 이거 적으세요. 넓이 구하는 과정이다. 그럼 넓이 구해보자. 왜?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델타 S, 즉 변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약간 팁이 있어. 넓이 좀 쉽게 구해보자. 어떻게?
얘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요. 중간값이 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하자. 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다리꼴을 구해야 돼. 사다리꼴. 그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잖아. 사실 물리에서 그렇게 복잡한 건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다리꼴을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이렇게 반을 갈라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랑 얘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주는 건 뭐야? 요 사각형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지저분하니까 다시 해보자. 얘를 어떻게 한다? 반으로 갈라. 반으로 가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을 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 버린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사각형이다. 그럼 이 사각형 넓이의 가로는 알아 우리가 t로. 근데 세로만 알면 되지. 세로 값 어떻게 구하게? 요 값만 알면 되네. 요 값. 여긴 0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과학을 90점 맞고 사회를 100점 맞았다 치자. 그러면 얘 평균 어떻게 구해요? 90 더하기 100 나누기 2 하지 않아? 왜? 두 개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처음 값과 나중 값에 대한 여기가 평균 값이야. 평균 값. 중간 값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두 개 더해. 잠깐만. 두 개 더해서 뭐로 나누면 돼? 이 개수. 왜 이래? 두 개를 더해서 뭐로 나누면 된다?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즉, 요 값은요. 나중 더하기 처음 나누기 2한 요 값이야.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의미가 델타 S가 되는 거고 델타 S는 2분의 나중 더하기 처음의 가로 시간 t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랑 식이 다르게 생겼지. 얘는 전개해도 2분의 1 v 나중 t 더하기 2분의 1의 v 처음 t잖아. 이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사실 이 나중 속도를 몰라요. 나중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처음 속도 꼴로 바꿔주면 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아까 1번에서 구했잖아. 나중 속도가 뭐였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였죠? 얘를 그래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대입해보자. 2분의 1에 처음 더하기 AT에 T가 더 곱해지고 더하기 2분의 1에 V 처음 T 전개해주면 2분의 1 V 처음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더하기 2분의 1 V 처음 T 얘랑 묶을 수 있지? 더하면 뭐가 돼? 그렇지. V 처음 T가 나오죠?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어때요? 똑같지? 여러분들 이거 외워서 문제 풀래? 아니면 그냥 그래프 넓이 구할래?
넓이 구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거 아니고 자 근데 마지막 3번은요 여러분 좀 외워주셔야 돼요. 3번 보자. 3번은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좀 1, 2번이랑 달라. 1, 2번에 있는데 3번은 없어. 뭐가 없게? 1, 2번에는 있는데 3번에는 없는 거. 3번식은 지금 보면은 이 A 델타 S는 나중 제곱 빼기 처음 제곱이라 돼 있죠. 1, 2번식에는 있는데 3번에는 없는 거 바로 T야 T. 즉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항이 없는데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 어떤 걸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요 되게 좀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 쓰냐? 문제 조건에 시간에 관한, 즉 t에 관한 정보가 없어. 정보 없는데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거나 변이를 구하라고 하거나 나중 속도를 구하라고 하거나 처음 속도.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해. 시간 t가 없을 때. 근데 우리는 1, 2번은 시간이 있어야 풀 수 있거든. 시간 t가 있어야. 근데 3번은요 t가 없어도 풀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이야. 그래서 얘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 델타 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하면 돼. 아까 2번식에서 델타 S는 나중 더하기 처음에 t라고 했잖아. 맞죠? 근데 이번엔 시간항을 없애줄 거야. 즉 t를 없애줄 거야. 근데 어떻게 없애주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t로 정리해주면 t는 a분의 나중 빼기 처음이란 말이야. 얘를 대입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자. 2a분의 v 나중 빼기 처음 곱하기 v 나중 더하기 v 처음이죠. 자 여기서 익숙한 식 보이지? a-b a 더하기 b 뭐? a-b에 a 플러스 b가 곱해지면 이거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니야? 똑같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v 나중 제곱 빼기 v 처음 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에 정리해주면 2a를 양변에 보내주면 2a 델타 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 된 거죠.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이 3번식은요 여러분들 시간항 t에 관한 정보가 없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면은 얘를 써보면 좋겠다 라는 거야. 근데 아까 쌤이 처음에 뭘 말했냐? 처음에 가속도 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해줬었어. 가속도 구하는 법. 정의로 구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근데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였다 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거. 마지막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2a 델타 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인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 변이도 줬고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를 다 줬어.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바꾸면 되지. A는 2 델타 S 분의 나중 제곱 빼기 처음 제곱으로. 그러니까 가속도는요. 정의로 구한다.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구한다.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표현도 우리 기울기랑 넓이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퀘스천 4번에서부터 7번이 아니라 1번에서부터 몇 번이죠? 1번에서부터 4번이죠. 그래서
이거 풀고 학습지에 메모한 거 사진 찍어가지고 클래스팀 과제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